대한민국 정당 안에 이제 핑크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력입니다. 칼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뭐 그렇게 할 거나 그냥 무지개당을 하든지 무지개 색깔을 그냥 쓰세요. 왜 이 색깔 저 색깔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핑크색까지 욕심을 내는 겁니까? 그리고 핑크색으로 결정을 했으면 당 깃발도 핑크로 해야지. 왜 일장기에다가 자기네 당 이름을 떡하니 박아 넣어가지고 누가 봐도 얘네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인가? 이건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그러세요. 네. 네. 당 로고도 휴지거리 비슷하게 휴지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엔 햇불이었는데 지금은 휴지거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다 못해 이 잠바 색깔을 핑크색으로 해 입는 우리 무지개 그당. 네. 이 무지개 그당이 과연 어떤 행보를 펼쳐나가야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죠. 네. 위성정당까지 합쳐 둘 다 미래를 끼워 넣어갖고 미래한국, 미래통합당이라는 정치적 쌈쌍둥이로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잡다한 군수정당을 끌어들이고 20대 청년 당원들까지 모아가지고 쇄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있던 당들을 뺑뺑 돌려서 이름만 바꿔서 쓰고 멀쩡한 당을 쪼개가지고 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미적분 정당 그 미래통합당은 정말 우리 헌정 역사사에 가장 최악의 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통당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미통당. 미통당이라고 하면 뭔가 통합이 지금 덜 돼 있는 미완성인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미쳐버리도록 소통이 안 되는 소통불능당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 장명 센스가 왜 이렇게 꽝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정당들을 과거에 그 이름들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을 못 쓰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 여러 번 당명을 거쳤고 이쪽 당들도 여러 번 당명을 거쳤는데 주로 당명에다가 그런 것들을 쓰면 당명에 쓰인 내용들이 이 당의 활동하고 좀 반대로 가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당이 민주정의당이죠. 민주하고 정의가 전혀 없는 당이 민주정의당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민주통합당 아니죠. 미래통합당도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그런 당 같아요. 네. 그래서 벚꽃빛깔 막 휘날리면서 이 벚꽃이 휘날릴 때 총선 치르고 나서 대패하고 나면 벚꽃 지고 난 이후에 정말 벚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정말 사쿠라당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대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화환을 보냈는데 화환 명패를 떼가지고 내팽개쳐 버렸더구만요. 동업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같은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동질적인 동업자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잠바 보면서 어쩌면 저 잠바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생각을 했더니 송가인 팬클럽이 핑크잖아. 그거랑 색깔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당이 기본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트로트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지금 같이 숟가락 얹어보려고 일종의 남의 팬클럽 잠바를 함부로 이렇게 유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전국적인 지지율 뽑아보면 연령층은 비슷하겠지. 송가인 팬클럽 연령층이랑 여기 미래통합당 그 지지 연령층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송가인한테도 지지율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당이 이제 당무를 시작하고 처음 만남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첫날부터 난리가 나더만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 구자한당 기존에 있는 당들 위원 많은 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자, 원래 이게 당대당 통합이니까 똑같이 서로 이번에 통합되는 멤버들끼리 서로 똑같이 만나서 일어서서 누굽니다,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통합되는 뭐 이런 식의 통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당에 흡수된 듯한 느낌을 줬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영입된 인사들이 굉장히 반발했다고 해요. 그 반발에 선두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이현주 의원이신 거죠. 늘 얘기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갈 때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원래 이현주 의원이 그 입당하게 됐을 때 김무성 의원의 영도 쪽 지역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로 딜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입당을 하자마자 이현주 의원은 험지 가야죠. 그 영도 같은 데 주면 지역 주민들하고 정치적 대의가 아니죠. 그리고 김무성이 입을 딱 치쳐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자마자 마구마구 이현주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구시대적 적폐다 그러면서 막 폭언을 쏟아내는 어떤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본질은 어느 당에 있든지 바뀌질 않은 거야. 나 이번 칭찬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 앞으로 있을 미래통합당의 분란에 선두에 서지 않을까. 네. 김무성 의원도 쉽게 영도 내주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분란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처럼만 최선을 다하세요. 네. 첫 번째 공약이랍시고 꺼내가지고 군인 정년 60살까지 연장, 전 장병 일주일에 외박해주기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약을 내놔가지고 야 정말 생각 없는 인기 그 영합하는 그런 내용들이구나라는 이제 욕을 처먹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로 할 수 있는 우리 이 벚꽃 꿈나무들이 현장에서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과 혁신, 험지 출마, 또 그와 관련된 선거 개혁, 인선 개혁, 인재 영입 제대로 되는지 꼭 지켜봤으면 합니다. 국민당이 국민의 당으로 도로 돌아가면서 이 뻘쭘한 오렌지 색을 다시 녹색을 섞어야 되나는 고민이 있는데 이쪽은 뭐 워낙 지지율이 별 볼 일 없으니 그런 거고요. 호남파 정당들의 합체된 정당에서도 민주통합당이라고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 정당 보조금 타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통합을 해놨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이제 문패 이름 정하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난관에 처해 있는 이런 야당들이 과연 지금에 있는 뭐 그 정에 밀려 있는 어떤 민정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이라든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 오염 확대 사태 지금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해가지고 선거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없거나 행정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선거는 선거인 거고 국가가 운영되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그 약속한 공약들을 끝까지 임기 동안 지켜나갈 수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과 걱정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색깔 좀 이상하면 이상하게 원색 아니고 뭔가 막 섞어놓은 색깔 보면 이제 막 거부감이 생겨요. 저도 이제 본질을 보는 것 같아서 니네들의 혼탁한 본질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옛날에 새빨간 걸로 돌아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핑키 정당. 네. 뭔가 팻말을 들고 한 바퀴를 돌면 공주로 변신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국내 사안에만 또는 이제 그 바이러스 상황에만 이제 이것 때문에 잘못되진 않겠지. 매몰되어 있죠. 네,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 정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탄핵에서 지난주에 벗어났죠. 탄핵에 대한 원죄를 벗고 나서 자기를 기소하거나 증언을 했던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을 전부 다 내쫓고
대대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의 변화 1번은 북미 회담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진행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탄핵 풀리면 북한이랑 대화 잘해서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줄 알았으나 대선에 임박해서 내가 할 일이 많으니 북핵 문제 같은 거는 나중에 하겠네라고 하면서 이걸 뒤로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적인 사안들을 지금 다 밀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사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금 이따 요거는 이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현재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9.11 사태 이후 지금까지 완결이 지어지지 않은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쪽 지역에서의 미국은 완전한 철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하고 맺어져 있던 VFA라고 하는데, 이 VFA를 이제 한국말로 방문군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군사 주둔에 대한 또는 이제 거기 지역 안에서 그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군사 동맹에 대한 일종의 협의예요.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다 그래갖고 이 두테르테가 12일 날 이거를 11일 날이죠. 이거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냥 미국 필리핀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군 기지 일단 다 빼. 그리고 우리 국가 연안에서 미국하고 합동 훈련 없어라고 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좀 지원금을 좀 더 뜯어내기 위해서 중국한테서도 받지만 미국한테서 좀 받기 위해서 트럼프를 자극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에이 잘 됐네, 돈 안 써서 좋아, 돈 아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이걸 받아들여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 군산 세력들이라든지 미국의 군사력을 해외에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한테는 두테르테를 정말 가만 놔둘 수가 없는 너무 얄미운 짓거리를 해버린 거고, 두테르테 입장에서 야,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그럼 다만 뭐 몇십억 달러라도 좀 지원해 주겠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기대를 완전히 뭐랄까 빠그라뜨리고, 이거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무슨 명분으로 군대를 뺄지 몰랐는데 우리 앞으로 훈련 종료를 해갖고 돈 많이 아낄 거야. 네. 뭐 우리는 좋은 관계 맺고 있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켜볼게. 내가 너한테 군사 동맹 안 한다고 해서 미군이 니들이랑 군사 훈련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쫄 줄 알았어? 나는 안 쫄아. 이러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앞으로 트럼프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한미군이나 주한일군 또는 동아시아에 연결된 주한미군의 운영을 할 것인가, 군사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전반적인 경고를 심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그 매파에 속해 있는 군산 세력들은 지금 이 영향이 한국의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앞으로 올해 있을 한미 간의 군사 훈련에 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전문가 담당자들을 우리나라에 긴급하게 파견해갖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뉴스이긴 하죠.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제 그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국가거든요. 중국의 남중국해 그 영유권 다툼에 가장 선두에 제일 가까이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인데, 베트남이 나는 미국 지원도 안 하고 중국한테 돈만 받아먹고 중국 지원도 안 하고 아세안 국가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 자주적인 해양 영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유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얘네들이 뭔 힘이 있어? 뭔 돈이 있어? 미군 기지들이 미군 그 군수
군수 물품들이 사실상 위협적인 요소였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빼겠다고 하니 중국은 아이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칠 노릇일 거예요. 아마 두테르테도 깜짝 놀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이 좀 많아질 겁니다만 그거는 필리핀 사정인 거고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 있는 이 대북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티브 비건 국무장관이 작년에는 대북 관련된 특별 대표를 다 했었어요. 네. 근데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후임으로 와가지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를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담당자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을 빼내 가지고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 뭔 직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남북 대회를 하던 가장 일선의 담당자를 미국이 빼갖고 유엔에다 배치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임자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없애버린 겁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갖고 지금 러시아, 중국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북한하고 접촉 대화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손을 뗀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대행할 것이냐를 놓고 러시아에 우리 김문정 차관을 비롯한 외교 대사들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시진핑의 4월이나 5월쯤에 상반기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육자회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제안을 또는 유엔의 제안을 유엔을 통해서 한 중국의 제안을 미국은 보기 좋게 거절한 셈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하고 중국,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거냐라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기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3대1로서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측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서 중국과 북한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비핵화 논의를 진행을 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가 11월 대선 때까지 아예 이와 대한 내용은 하지 않겠다. 다만 결정이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합의를 봐서 뭐 이러이러한 선으로 해서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하는 정말 알아서 해 아무거나라고 하는 정말 꼴보기 싫은 주문을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던져놓고 있는 셈이죠. 지금 북한하고는 그 개별 관광에 대한 얘기를 실무회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관문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개별 관광에 대한 실무회담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건 북한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일단 미국은 조금 반대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거고 워낙 북한에 주는 어떤 그 경제적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서 안전한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유행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일적 교류가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라는 또 그 중대한 과제를 하나 추가로 맡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개별 관광 문제하고 특히 이제 남북 철도 연결 문제가 상반기 안에 극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립되어 있는 북한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엔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적어졌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그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음, 북한 입장에서는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을 통한 일종의 이제 새로운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한 단계를 맞이하게 된 거고 여기에 동의를 해서 러시아, 중국이 합산해가지고 상반기 안에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올, 올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한국에서 평양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육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여러분은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 쪽에서 중대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 미국하고의 미사일, 고체 연료 사용 발사체 제한 해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이제 군사 복합적인 기술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요. 음, 로켓가 이제 액체형 무기가 있고 고체형 무기가 있는데 액체형 추진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체형으로 이제 전부 다 추진기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고체형에 있어서 한국은 사거리 800km, 그러니까 고체 그 로켓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거리 800km와 추진력 뭐 100만 킬로, 100만 킬로인가 뭐 아무튼 그런 단위인데 일상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발휘할 수 있는 추진력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이거를 제한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인 기술로 뭐 5,000km 날아가는 중장거리 유도탄도 만들 수 있고 우주 계획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배경과 개발이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의 조약에 맞춰가지고 고체 연료 사용 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김영정 차관이 미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일단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의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 하게 하겠습니까만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뭐 안심을 줘야 되고 그쪽의 동의를 좀 얻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요게 이제 그 한미 방위비 협상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미사일 제한 풀어주는 조건으로 방위비는 우리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딜을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복잡하게 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고 치면 우리 쪽의 요구를 들어줘서 이 제한을 풀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발사체 부분, 뭐 미사일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중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엄청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정 차관이 5일하고 7일 날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 그 측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서 그 조율을 했다고 발표가 있었어요. 11일 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재밌수다를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닥 재밌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갑자기 마무리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네. 지금 국내 정치 판도들은 사실 정치가 없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2월 국회 안에서 이제 민생법안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야당이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합당하고 새 이름 정하고 지네들끼리 당내 조직 나눠 먹고 국고보조금 공동으로 타냈으니까 분배해서 쓰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즌이 지금 이번 2월달, 3월달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치인들은 방역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에 대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부분에 대한 그 빌미를 끌어올려 확대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일단 마타도어식의 전략들이 이제 많아질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나경원 의원 가족사의 비리, 그리고 윤석열 현 총장의 부인의 과거와 장모의 과거, 그리고 그러한 범죄 연루 사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기소나 조사받지 않았던데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적 논리로 정치 보복이라든지 일개 어떤 공무원 나부랭이에 대한,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에 대한 공격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다만 저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똘똘 뭉쳐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재벌도 모이고 악질 정치인도 모이고 돈 받아먹고 청탁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이 나라 국가를 맘대로 좌지우지했었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아서 저항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내려잡아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달라고 하는데 못 내놔. 부당하게 훔쳐간 거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고 하는데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목리를 부리고 있는 쟤네들이 만들어낸 일방적인 소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국가의 혼란이라든지 이게 무슨 뭐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한 논리로 지들을 정당화하고 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알아야 단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닥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얘기를 좀 길게 빼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미스터 은경이님, 기회외란님, 제이선영님, 이명진님, 김정범님, 유경아님, 김율현님, YH문님, 팔량이네님, 네, 슈퍼챗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이 작가님 당 떨어지셨다고. 네, 사실 좀 떨어지네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네,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30분 정도 후에 빠뜨릴 수 없는 가정한 이유, 불쌍한 이유, 일본에 대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청자분들이 보미 작가 격리시켜야 된다고. 아니, 지금 보미 작가가 저 춥다고 히터를 자꾸 틀어가지고요. 아니 공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또 아닙니다. 목이 좀 메말랐습니다. 자주 틀지 않았어요. 잠깐 한 2분 틀고 끄고. 네.